죄역 부도한 죄인 배빈 박씨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잔 한 잔 단숨에 들이키는 순간 음악이 먹고 몸이 뒤틀리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 잔 속에 든 건 정말 죽이는 독약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약, 즉 명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부자. 오늘은 이 부자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약이면서 동시에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는가를 고소와 현대 과학으로 풀어볼게요. 부자, 즉 양기를 살리는 제왕. 부자는 투구꽃의 뿌리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양기를 되살리는 불씨로 여겨졌었죠. 신농본 초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미신, 대열, 유대독, 주풍한해역, 온중지통, 파적취한담이라고 하여 풀이를 하자면 부자는 맛이 매우 맵고 뜨겁고 큰 독이 있으나 풍한으로 인한 기침과 통증을 먹게 하고 위를 따뜻하게 하여 찬 병을 몰아낸다. 즉 몸속에 얼음을 녹이는 불씨 같은 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한론의 사역탕과 금괴요약의 진무탕에도 항상 부자가 들어갑니다. 이 약이 없으면 죽어가던 양기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왜 사약의 재료였을까? 같은 약이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어떻게 쓰느냐, 용법과 포조의 문제입니다. 한 첩이면 생명, 한 모금이면 죽음. 그 진짜의 의미는 이 문장 그냥 들으면 앞뒤가 잘 안 맞죠. 같은 약인데 어떻게 한 첩은 살리고 한 모금은 죽이냐. 하지만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한 첩이면 생명이란 뜻은 이미 법제, 즉 독을 제거하는 가공 과정을 거친 부자를 감초, 흑두와 함께 달여 환자의 체질에 맞게 정량으로 복용한 경우입니다. 즉, 조심스럽게 다루어진 생명의 불씨예요. 한 모금이면 죽음. 반대로 포제를 거치지 않는 생부자나 더 독성이 강한 오두를 농축하고 거기에 금속성 독이나 보조 독성물, 술이나 물에 그대로 타서 한 번에 들이키는 경우가 이 한 모금이면 죽음이라는 뜻이죠. 이건 고농도의 아코니틴이 그대로 들어가 신경과 심장을 바로 마비시켜 버립니다. 즉 불씨가 아니라 불덩이 그 자체를 삼키는 셈이죠. 결국 같은 뿌리라도 어떻게 다루느냐, 제법에 따라서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분자의 수준에서 보면 왜 그렇게 다를까? 부자의 주성분은 아코니틴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입니다. 이 물질은 나트륨 통로를 열린 상태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신경이 폭주하여 손끝이 저리고 입술이 마비되며 심장의 리듬이 무너지고 호흡이 멎게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아코니틴의 치사량은 3 내지 5mg으로 말 그대로 한 모금이면 충분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극 속 그대로 그 한 컵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직사 가능한 농포였습니다. 오두와 오두주의 비밀은 오두는 부자의 어머니 뿌리로 독성은 부자보다 3배 이상 강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두는 매우 맵고 뜨겁고 독이 크다. 찬 기운을 몰아내고 통증을 먹게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대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두를 술에 담가 만든 것이 오두주이며 서서히 감각이 사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다가 조용히 숨을 모았습니다. 칼 대신 술잔으로 내린 명령, 그게 바로 조선시대의 조용한 사형 방식 사약이었죠. 조선의 사약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선시대 왕은 칼보다 약으로 죽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독약은 아니었죠. 한의학으로 보면 약이 원리를 거꾸로 쓴 처방이었습니다. 부자탕이라고 하여 부자탕은 심장마비형 독이었고 직사형이었습니다. 비상탕이라고 있는데 비상탕은 간과 신장을 마비시키는 완만형의 독이었습니다. 오두주는 서서히 신경을 마비시키는 자진용 독이었습니다. 즉 살리는 원리를 반대로 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처방이었죠. 이게 바로 사약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리고 반전이라는 마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법제입니다. 뇌공포자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 물포, 죽위 동물, 포지, 죽위 량약. 즉 부자를 포제하지 않으면 동물, 포제하면 양약이 된다. 즉 감초, 흑두, 소금물과 함께 오래 삶으면 아코니틴이 분해되어 독성이 90% 이상 사라지고 대신 혈류를 도와주는 벤조1 아콘인으로 변합니다. 죽이는 구조가 치유의 구조로 바뀌는 순간 바로 이 법제의 본질입니다. 한 첩이면 생명을 살리고 한 모금이면 생명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본초 강목의 말처럼 약과 독은 본래 같으나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 부자는 양기의 불씨를 살리는 약이자 생명선을 끊는 칼날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독을 다스리는 지혜, 즉 18반 19의 금기와 해독의 과학을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 하여 결국 사약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연구하던 한의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독을 알고 다스린다는 것, 그게 바로 옛 의가들의 진짜 지혜였죠. 오늘도 조금은 재미를 겸해서 한의학을 설명해 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좀 더 학구적이나 재미있는 것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인사를 할까 합니다. 안녕!